이 동영상은 퍼시픽님 1편과 퍼시픽님 업라이징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eah. We're good. 퍼시픽님 업라이징 2편을 시작하기 전에 Yeah, that was supposed to be epic. 카이주가 합체하는 게 고지라 시리즈의 디스트로이어의 오마주라는 의견을 받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죠. 전편의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는 아예 주인공 캐릭터를 일본인으로 설정하고 일본의 국민 아역을 데려다가 쓸 정도로 일본 시장을 노골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나 퍼시픽님 1편은 슬프게도 일본 영화 시장에서 쫄딱 망해버렸죠. 북미 흥행까지 말아먹고 역대급 폭망 영화로 남을 위기에 처한 1편을 구한 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중국 시장에서의 대흥행이었습니다. 덕분에 간신히 본전 비슷하게 찾았을 뿐만 아니라 2편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영화의 제작사인 레전더리 픽처스는 2016년 1월에 중국의 완다그룹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역대급 망작인 그레이트 월이죠. 이 영화도 존나게 망했습니다. 물론 완다그룹과 레전더리 픽처스의 빅픽처는 어디까지나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 시장은 완전히 버렸다는 거죠. Where am I? 카이주가 등장해서 도쿄를 쑥대밭을 만들며 일본인들을 개미 밟듯이 잡아조지는 가운데 일본인 주연급 캐릭터 마코는 뭐 아시다시피 등장하자마자 사요나라 했고요. 이번 편의 히로인 역할은 중국인 여성이며 아예 대놓고 중국어 공부 좀 하라고 타박을 합니다. 回去好好练练你的中文，我不喜欢重复我自己，无论是用哪种语言。 그런데 대놓고 중국 흥행을 노리는 영화가 갑자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일본 고전 괴수 영화 고질라 시리즈에 등장했던 수많은 악역 중에 하나인 디스트로이어를 오마주한다. 그나마 고질라 영화만 본 저 같은 사람은 디스트로이어가 뭔지도 모르죠. 대중적인 영화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흐름이 이상한데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오마주로 꽉꽉 채워서 만들어낸 영화 킬빌에서 내내 일본도를 들고 싸우던 주인공이 악당 보스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필살기로 치권을 써버린다면 아, 이건 타란티노가 성룡의 영화들을 오마주하고 있군 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야 씨발, 일본도 만드는 장면 실컷 보여주고 나서 갑자기 치권을 쓰면 어떡해. 오마주도 맥락이 있어야 오마주지. 대충 끌어다가 써놓고 우기기만 하면 그게 무슨 오마주야, 넉마주의지 라고 어처구니 없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두 번째입니다. 1편의 설정을 개 무시하면서까지 몸살나게 고지라를 오마주하고 싶었다 라고 보기엔 너무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마주는 존경심이 느껴져야 오마주지 대충 비슷하다고 다 오마주로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는 덕후력 레벨 테스트가 아닙니다. 참고로 1편에선 로봇물이나 괴수물의 덕후가 아니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이 영화가 전대물이나 괴수물 같은 서브컬처를 오마주하고 있다고 보기가 몹시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갈등 구조가 트랜스포머 4편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머 4편의 이 양반 조슈아 조이스는 KSI라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며
트랜스포머들의 기술을 흡수해서 갈바트론과 수많은 트랜스포머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본인이 조종당하고 있었고 해킹 한 방으로 로봇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Rise up! Go find my seed. 곁에는 중국인 여자 등장인물이 하나 같이 다니죠. 리빙빙이 연기한 수에밍입니다.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이 과학자 뉴턴 가이즐러는 중국 거대 기업 샤오의 기술력으로 드론 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카이주의 뇌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해킹 한 방으로 드론 예거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게다가 옆에는 중국인 여성 캐릭터가 한 명 같이 다닙니다. Get it done. 신기하죠? 트랜스포머 4편과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로고나 Sure. 패러디가 대단히 노골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지만 야, 트랜스포머 4편이 중국에서 터졌으니까 이번에 노골적으로 중국이 좋아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비스무리하게 라고 한 건 아닐까요? 뭐 아니면 말고요. 전편에서 얘기했던 PC함 또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대단히 구린내가 납니다. 그레이트 월처럼 노골적으로 중국을 빨아제끼는 영화를 만들었다간 이번에도 욕을 존나 처먹을 것 같으니까 야, 이번엔 양념 좀 쳐가지고 티 좀 안 나게 하자, 응? 이러면서 한번 둘러치기 위해서 정치적 공정함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Yeah, I remember the pitch. Thanks. 인종이 다양하게 등장하긴 하는데 등장 빈도와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중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은 성깔 더럽고요. Be a mechanic. Moylan is for pilots. 안 씻고요. You need all the showers you can get, man. Have a mask. 얘는 가슴 수술하기 싫어서 파일럿 하고요. Gonna make you work with boobs when you wash out. Jaegers do not show up when the boob guy dies. Plastic surgeon. He doesn't just work with. I'm not gonna wash out. I'm gonna be a pilot. 얘는 아예 대사도 없죠. 그리고 제작 당시 사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한국인은 딱 2.3초 등장합니다. 참 존나게 PC하네요. 이러니까 재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잘난 척이 하고 싶어서 몸살난 주제에 뭘 자꾸 공정한 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정치적 공정함입니까? 정치적 보복이지. 그리고 중국인은 친절합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Jinhai. Ouyang Jinhai. So, you and Vic already buddies, huh? 능력도 있어서 주요 요직마다 중국인이 앉아 있고요. 과학기술 또한 대단해서 아무도 못 만드는 예거 드론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Can operate the drone remotely. 물론 중간에 삑사리가 나서 존망할 뻔하긴 했는데 그건 다 이 새끼 때문이고 I'm ending the world. 나중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을 해주고 거의 구세주 마냥 등장하죠. I brought some help! 뭐 지들이 돈 대서 만든 영화에 지들이 멋지게 나오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발 지구 구하기 전에 미세먼지나 좀 어떻게 해라. 숨을 못 쉬겠다 내가. 이씨 짱. 어휴, PC하지 못한 사람이 될 뻔했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에 중국인들이 비중 많게 나오는 거 솔직히 불만 가질 거리가 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명제 앞에는 붙어야 할 게 있죠. 영화를 잘 만든다면. Detective Jefferson, may I help you? 중국 배우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왜 이렇게 어색한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중국 자본 헐리우드 영화마다 문짝에 붙어있는 경첨 모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경첨은 옛날에도 연기를 못했고 A man must learn to trust. 현재에도 연기를 못하며 The seismic response is
Incredible. 미래도 연기를 못하는데 袭击并不是一件坏事。 중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제가 보기에도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说英语，你说中文的时候听起来像个白痴。 도무지 얼굴에 표정이 없거든요. 이 정도의 원페이스 연기는 뭐 거의 스티븐 시갈급이나 돼야 흉내 낼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이 표정을 보시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과학자가 평생의 수건 사업을 망친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표정인가요? 아니면 고기만두가 먹고 싶은데 야채만두밖에 없을 때 표정인가요? 뭐 둘 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배우는 연문에서는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째 하이모 광고 모델 같은 포스로 등장해서 이따위로 사망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미사일이 자기한테 날아오는 걸 본 표정입니까? 아니면 오페라 아리아의 마지막 장을 부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할 거면 중국어를 할 일이지 각자 자기 말을 쓰면서 영어, 중국어 혼용체를 쓰는 건 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You'd be a little more enthusiastic, though. 이거 뭐 보그 병신체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Yeah. 根本不可能。 You don't think there's a way? All right, well then you're fired. Okay, how about that? Or maybe you're promoted. 정 각자 지네들 말 쓸 거면 설국열차처럼 이런 거라도 갖고 하든가 달려오나 앞으로 가려면 얘도 있어야 돼. 통역을 쓰든가 Ask him how many Germans. Wie viele Deutsche? Es könnten 12 sein. Round about 12. What kind of artillery? 맨날 지구촌 한 가족 드립이나 치면서 You join a family. 정작 영화의 연출과 각본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조차 안 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족같은 연기만 하는 I 겁니다. don't know. We'll see how it goes. Just get it done. 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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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n! Was alles soll ich von diesen Jugendschweinen noch ertragen? 뭐 좋습니다. 어차피 이 영화는 로봇 대 로봇 혹은 로봇 대 괴수의 쌈박질을 보려고 보는 영화니까 쌈박질만 기깔나게 해준다면 다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문제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Giant robots again. All right, real original, guys. I'm not impressed. 1편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예거의 정체성이 거대함과 묵직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샷을 잡을 때도 전신샷을 잡지 않고 상체 혹은 부분을 따로 떼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비교되는 사물을 함께 잡아서 예거와 카이주의 거대함을 표현하고 격투 장면에서는 액션과 리액션을 고르게 잡아서 타격감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개봉한 인피니티 워에서도 이런 엄청난 타격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 예거들은 무슨 경공술이라도 하는지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데다가 예거의 거대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카이주의 거대함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전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시면 사람은 실제보다 커 보이고 예거와 카이주는 작아 보이는 앵글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방에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 화면에 예거가 떼거지로 나오면 극장 화면으로 봐도 얘들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극장 화면이 아니라 TV 화면 혹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거기에 또 있습니다. 1편의 전투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처절한 개싸움이었습니다. 주먹질로 싸우다가 변수가 등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변수가 등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변수가 등장했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꺼내들고 달려들면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할지 몰라야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되겠죠. 무기들은 또 왜 다 이따인 건지, 얘는 취향이 그쪽인 건지 그냥 발로 걷어차는 것보다 안 아파 보이는 채찍을 찰싹찰싹 휘두르고, 아니 뭐 위플래시 채찍 모양 막 맞으면 썩톡썩톡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따갑기만 하지. 얘는 카이주 얼굴에 경락 마사지라도 해주고 싶은 건가요? 얼굴 자가지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집시 데인저가 유조선을 들어서 카이주의 죽방을 후려갈기는 장면, 체인소드를 휘둘러서 카이주를 삼계탕용 닭고기 손질하듯이 썰어버리는 장면 같은 임팩트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편에도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영웅 본색하면 바로 주윤발이 휘두르는 쌍권총이 생각나듯이 머릿속에 콱 하고 박히는 장면이 있어야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투 방식도 무슨 포켓몬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카이주가 한 대 때리면 얘가 좋아하고, 예거가 한 대 때리면 얘들이 좋아하고, 혹시 이거 뭐 홍백가합전 오마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마지막은 말을 말죠. 그러니까 메가 카이주를 잡을 존나 슈퍼 울트라 초강력 필살기가 공중으로 뜬 다음에 내려 꽂히면서 자살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리랑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아니, 카이주가 후지산 올라가다가 힘들다 이러면서 행동식 같은 거 하나 까먹었으면 얘거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아, 혹시 이거 궁우허슬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치가 쓰던 열의 신장 오마주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비슷한데? 퍼시픽님, 업라이징. 기에르모 감독 다시 불러와 이 개새끼들아. 말고는 딱히 해줄 말도 없는 이 영화의 등급은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